코로나19 확산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오늘은 코로나 관련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미래통합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대한의사협회장도 역임을 하셨고 사선 국회의원도 지내셨는데 이번에 예. 미래통합당 이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 맡으셨습니다.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겪는 국민의 고통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또 뭐 사회 경제적인 파급도 많고 또 이것을 하루빨리 극복을 하는데 우리 야당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빨리 극복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이번 열심히 또 책임감 있게 잘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 미래통합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어떤 활동합니까? 예, 저희가 뭐 이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네. 또 외부 전문가도 이제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성을 이제 완료를 했는데 이제서 네. 그리고 또 뭐 회의도 지금 못 하고 임명장도 받을 수가 없고 회의도 못 하고 국회가 지금 다 외부인은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특위 자체도 네. 예. 저희가 할 일은 앞으로 이 방역 문제가 저희가 뭐 초기에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저희 당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네. 또 의사협회도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중국인이 입국한 사람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초기 방역 문제의 그 참 실패로부터 드러난 그리고 이제 쭉 좀 가라앉을만 하면 또 대통령께서 또 약간 또 국민을 방심시키도록 하는 또 그런 또 발언들을 하시고 해서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하고 있는데 네. 방역의 어떤 좀 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좀 더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그리고 또 방역 물자 같은 게 또 우리 고생들 많으셨잖아요. 네, 마스크도 그렇고. 사고. 네. 그래서 요번 이제 또 가을 겨울 되면 이제 독감까지도 또 이제 유행을 크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아주 뭐 코로나는 또 이제 바이러스 특성상 또 겨울에 선선해지면 또 더 유행하고. 네. 그래서 이제 마스크 문제를 비롯해서 이 방역 물자들이 과연 충분히 좀 비축이 돼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좀 또 저희들이 확인하고 좀 보완해야 되겠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에서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과연 민간에만 맡기지는 않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전폭적인 그런 지원 부분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그렇군요.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이제 점검하고. 네. 또 하여튼 또 하나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파급이 너무 심대하니까. 네. 이번에 뭐 재난지원금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좀 사회 경제적인 피해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좀 정상화 시켜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네. 그런 측면에서 당에 살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근데 이제 일 신규 확진자 수 지금 뭐 200명 이상 심상치가 않고요. 깜깜이 환자, 감염병도를 알 수 없는 환자도 이 서울에서는 30%가 넘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세요, 지금 상황을요? 예, 이게 원래 이 코로나19 이 감염병 특성이 네. 처음부터 전문가들은 이제 이걸 우려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무증상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 병이. 네.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이것이 지역사회 전파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방역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전파시켰고 B는 또 가족한테 전파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추적이 가능했는데 네. 이 감염병 특성 이것은 이제 그다음에는 오리무중이 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나중에 지금 요새 그런 N차 감염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1차, 2차 따질 수가 이제 없게 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감기나 독감 같은 거 이렇게 돌 때 누가 누구한테 옮겼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듯이 이제 그래서 지역 사회에 이제 전파가 만연한다. 아하. 이제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지금 이미 다른 나라들 많이 감염자 발생하는 데는 이미 그렇게 됐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가 도저히 없는 방역 조사를 아무리 해도 역학 조사를 아무리 해도 이제 그런 것에 따른 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 병 자체가. 네. 그래서 심각한 것이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3단계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경제를 생각하면 아직 3단계를 가기는 좀 신중해야 된다. 2.5단계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방역도 잘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고육직책으로 2.5단계를 했는데 네. 방역만을 생각한다면 뭐 정경 질병관리본부장도 뭐 언급을 했듯이 이 짧고 굵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정말 이 수도권만이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단계보다도 더 강하게. 네. 정말 아주 필수 무슨 이동과 필수적인 사회 유지를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만 허용하고 그것을 이제 뭐 열흘이나 뭐 일주일이나 열흘 2주 정도를 그냥 아주 셧다운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는 있을 거예요. 방역만을 생각한다면.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나 뭐 우리 국민 생활이 수도권 국민 생활이 말이 아니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국민들이 과연 협조를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사실 감염병 극복은 우리 유럽에서도 보면 프랑스에서 그저께도 마스크 강제 의무 착용 의무화를 하니까 막 뭐 수천 명씩 모여서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은 이제 그런 어떤 강제화되는 이 방역 대책에 대해서 정부에 거세게 항의하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 유럽이나 이런 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참 국민들께서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시는 편이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아주 셧다운을 강하게 굵고 짧게 한다면 방역에는 큰 도움이 되는데 네. 그건 결국은 뭐 정부의 결단에 따라 달려있죠. 그래서 저는 뭐 방역만을 생각한다면 3단계를 한 짧고 굵게 우리 질병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뭐 언급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 경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지금은 고민되는 뭐 지점이죠. 하나만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또 보시는 관점인데. 예, 더 좀 며칠 일단은 2.5단계로 정부에서 했으니까 네. 이거 한번 좀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위원장님께서는 지급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별 지급해야 된다. 또는 모두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 문제가 결국 이제 어떤 보수 진보의 오래된 이제 논쟁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무상급식 때 몇 년 전에 무상급식을 다 할 것인가 학생들에게 또 가난한 계층에게만 할 것인가 이 가지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선별이냐 보편이냐 무상급식 가지고 격렬했었죠 그때. 근데 사실 그 학생급식 같은 거는 사실 무상급식을 보편적으로 하더라도 그건 뭐 경제적 부담도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우리 그 국가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이라는 것은 이것도 선별이냐 보편이냐에 갔다가 모든 이 지원 정책이라는 거를 복지 정책이든 뭐든 이걸 다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그렇게 이게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한 시도 자체가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 뭐 좀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수급 지원금 있죠. 기초수급자. 지원금 뭐 또 의료에 대해서도 또 의료급여라고 해서 병원 가서 자기 부담 내지 않는 또 의료 혜택 받는 분들도 계시고 가난한 계층. 여러 가지 이미 그런 복지정책 차원에서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이걸 뭐 모두 이제 보편과 선별이냐고 껴맞춰서 거기를 가지고 하게 재단을 하려면 이제 복지 정책을 제대로 필 수가 없죠. 우리가 재원이 국가 예산이 뭐 무한정 많다면 뭐 다 그냥 보편이 더 좋죠 다. 근데 이제 한정 재원으로 이 코로나 지원금도 이제 지난 1차 지원금을 전 국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9조 이렇게 뭐 10조 가까이 10조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코로나가 또 이게 요번 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가는 걸로 다 예측하는데 이걸 몇 차례 또 이 방역 조치를 강화할 때마다 거리두기를 자꾸 이 들쑥날쑥 하니까 강화할 때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다 그냥 몇 차례 지급을 한다면 이 국가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위원장님
오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는데 이 만난 자리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데 약간 선별 쪽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듯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네.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이 말 자체 개념에도 맞아요. 아하. 재난 지원 아닙니까? 네. 재난. 그럼 이제 지금도 이래서 배달 업체라든가 네. 뭐 이런 데들은 돈을 더 잘 벌어요. 수입이 더 좋아요. 그리고 잘 나가는 대기업 회사들 뭐 국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월급이 줄었습니까? 네. 안 줄었죠. 그렇죠? 그대로 다. 근데 그런데 코로나 지원금을 요새 보면 길거리에 외제 승용차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녀요. 네. 그걸 내가 주변에 이렇게 승용차가 이게 외제차가 많냐 했더니 사람들이 해외여행 이런 걸 못 가니까 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소비를 그런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마. 그렇군요. 위원장님 거기다가 이것도 좀 여쭤봐야 돼. 재난지원금을 네. 주는 게 좀 타당치 않다고 보죠. 예, 이거 또 참 중요한 이슈인데 전공의 전임이 파업 네.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대한의사협회장을 또 역임하시기도 하셨었는데요. 예, 이게 참 불행한 지금 사태인데요. 네, 이 전공의 전임의 파업이 사실은 뭐든지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왜 그 일이 생겼는가? 그러면 전공의 전임이 다 해서 이 참 병원에서 이번에 코로나 극복에 다들 열심히들 진료들 많이 고생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느닷없이 정부에서 7월 23일인가 7월 달에 그 의대 정원 확대하고 네. 공공의대 만들고 뭐 몇 가지 4대 정책이라는 것을 의료계가 극렬 반대하는 것들 갖다가 의료계하고 협의나 공청회 이런 거 없이 그냥 강행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일 열심히 진료 몰두했던 전공의 전임의가 다 반발하고 지금 나온 상태가 네, 원인 제공을 정부에서 너무 이 위중한 시기에 또 그 정책에 대한 효과는 당장 급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의대 정원 들려서 그 효과 날려면 그게 몇 년씩 걸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의대 6년 또는 4년 졸업을 해야지 네. 뭐 그런 거를 왜 이 시기에 했는지. 그래서 정부가 이거는 정말 이런 원인 제공자로서 전공의 전임의가 빨리 이 위중한 시기에 진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네. 정부가 그 원인 제공한 것을 없애고 의료계의 요구를 좀 수용을 해서 좀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가 조금 더 의견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또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또 이게 중진 의원이셨으니까 또 하나 여쭤보면 이 당명을 바꾸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네, 이 당명 바꾸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이제 뭐 과거 이제 뭐 민주당, 열린우리당 뭐 이렇게 그쪽 뭐 새천년민주당 등등 그쪽도 당을 많이 바꿨거든요, 당명을. 네, 저희도 지금 여러 차례 바꾸고 있어요. 네, 그 탄핵 사태 이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당이 좀 어려울 때는 뭔가 새로운 모색을 끊임없이 하는 노력이 분출되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당명을 바꾸자, 또 당의 이미지를 바꾸자는 게 아마 현안인데. 네, 저는 근본적으로 당명을 바꾼다고 국민의 지지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본질은 아니라 네, 당명 바꾸는 거 이전에 당이 어떻게 반성할 거라고 또 새로운 좀 지향점을 올바로 국민께 제시하고 새롭게 네,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게 다 이렇게 갖춰지면서 당명이 결정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그 당의 지금 정강정책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것도 이제 같이 이제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좀 더 국민께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우선적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분위기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름보다도 이름이야 저는 뭐 국민의 힘이 됐던 네, 뭐 한국의 힘이 됐던 뭐 저는 뭐 이름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뭐 국민의힘 그 자체 뭐 해고서 또 새롭게 당을 바꾸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혁을 하고 하면 뭐 우리 당이 많은 또 국민께 사랑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뭐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오늘 이낙연 말씀 네, 시간이 없네. 네 시간이 거의 이낙연 없어가지고. 대표도 뭐 선별해서 진짜 어려운 네. 분들 재난
피해자들한테 줘야 된다고 이렇게 입장을 오늘 아침 라디오 어디에서 인터뷰하는 들었는데 아마 합의가 잘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